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사퇴는 이미 요구한 바가 있고요.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김문수 후보로는 이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판단은 명확할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명태균 씨는 알아서 여론조사 돌리는 분이지 누가 의뢰한다고 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에 관한 질문 해주시고요. 저는 어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가지고 제 입장을 이미 페이스북에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명쾌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흔들림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에 대해 가지고 뭐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단일화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 뭉개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선거 막바지에 두려움에 좀 떨고 있는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곧 거짓으로 판명될 입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표심을 요동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굳건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교안보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금까지 혼란에 빠뜨린 당사자입니다. 특히 지난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보면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 운영 차원에서도 조금은 바뀔 점이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에 있어서 저는 정치 변화를 위해서는 스스로도 좀 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의뢰한 갤럽 조사를 보면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낮아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 이준석이 나섰을 때 결국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그런 오늘 여론조사의 함의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 40%로 줄어들게 되고 유권자께서 전략적으로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줬을 때 결국 이재명 후보를 꺾는 모델이 가능하다. 그거 외에 다른 모델이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견제하려고 했을 때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권자는 절대 이재명 후보에게서 김문수 후보로 표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명하게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도 찬성했던 이준석에게는 표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갤럽 조사의 함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퇴 요정도 아니고 제가 그것을 계속 만나가지고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답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어떤 판단하는지 개인의 자유겠지만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용기 있는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마 김문수 후보가 져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전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난 세월 동안에 호남에 대해 가지고 여러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호남의 정신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호남 유권자가 바라는 바를 실현하겠다라고 해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유권자가 계시다면은 그러면 선명한 대안은 누구인가? 이준석인가? 아니면은 이낙연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런 계엄의 책임이 있는 세력과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그런 부도수표에 달려간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도 제가 봤더니 어떤 단체에서 파문되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저는 그런 호남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중도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결국 정치권에서 엉덩이가 무겁지 못한 사람들이 양 진영으로 달려가는 것을 놓고 무슨 통합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통합이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의 행보가 너무 가벼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사전투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안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동탄 유권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을 당선되신다고 하셔도 원내 통합으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책 공정하고 집권식 구정에 어떤 세력까지 합류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의석이 100석 가까이 있어도 국가 통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80석이 넘는 의석을 통제할 수 있어도 결국 그 협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의 많고 적음이 협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개혁의 길에 나섰고 유권자들이 거기에 만족해서 나중에 다수당을 만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여소야대 속에서도 전국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고 저는 당연히 개혁신당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내각과 그리고 정치판을 재구성할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정치권에 마음에 안 드셔서 항상 한번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이 싹 갈아엎을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먼저 네.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당에게 지역구 표를 던지고 본인들에게 비례를 던지라는 식의 어떤 사실상의 전략적 움직임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땐 정치적으로 이중대 역할을 자임했었기 때문에 그런 배신감이라는 것이 그쪽 진영의 유권자에게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준석한테 당을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고 대표직에서 잘라내기 위해 가지고 더러운 술수를 썼고 그리고 제가 나갈 때까지도 이준석이 나가면 지지율 오를 거니까 잘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철회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배신자 담론 같은 걸 꺼내든다고 해가지고 어느 누가 그것이 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